국가의 책무라는 게 돼 있어요.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포인트는 급여가 계속 그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요즘 보면은 출생률은 너무 낮고 또 이제 고령화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내는 사람은 이제 작아지고 그렇게 이제 또 타가는 사람들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또 드는 걱정이 이거 나중에 이 연금이 다 고갈되면은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사실 들거든요. 지금은 연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 연금이 왜 늘어나는 구조냐? 현재 왜 늘어나는 구조냐면은, 자, 지금도 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금을 타가는 사람 당연히 있죠.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연금 수령하는 분보다 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은. 그리고 국민연금이 연금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낸 돈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타는 사람보다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 적립액이 908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가지고 얼마까지 늘어나냐면 2041년이 되면 1778조까지 늘어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타는 사람보다 낸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낸 돈이 계속 불어난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는 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를 국민연금 증식하는 걸 가지고 커버를 못해요. 고령화, 그게 이제 기본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언제쯤 고갈이 되냐? 현재 구조로 보면 2057년이면은 고갈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죠. 야, 그러면은 내는 사람보다 타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고, 그 사이에 암만 기금 운용을 뭐 잘해도 그걸 못 따라잡는다. 그러니까 고갈이 된다. 그때 되면 어떡하지? 못 받는 경우가 생기나요? 당연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죠. 야, 이거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근데 사실 국민연금 법을 보면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국민연금을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요. 국가가. 이게 그래서 공적 연금인 거고, 그 다음에 그 공적 연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 3조의 2에 보면 국가의 책무라는 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가의 책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포인트는 급여가 계속 그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는 무조건 줘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라. 그래서 매 5년마다 이게 과연 줄 수 있어? 이거를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재정수지, 재계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근데 내는 사람은 적어지는데, 근데 이 사람한테 받는 거는 급여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비용 부담률을 조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되는 거는, 그런 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연금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적립 방식이 있고, 하나는 부과 방식이 있고. 적립 방식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적연금처럼, 개인연금처럼 내가 계속 돈을 적립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증식을 해요. 그래서 수령하기 직전에 딱 그 쌓인 걸 가지고 일정한 기간, 뭐 종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내가 받아요.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적립 방식. 내가 낸 거를 기본적으로 해서 나중에 받는 거예요. 부과 방식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적립한 거를 거기서 빼먹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을 금액이 있으면 그걸 받는 거를 부과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과해요? 지금 직장 있는 사람, 지금 지역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낸 거를 가지고 은퇴한 사람들을 한테 주는 구조에서 우리가 현직을 YB, 영보이, 퇴직을 OB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YB가 OB한테 주는 거야, 구조적으로. 그게 바로 부가 방식이 되는 거야. 연금을 줘야 돼?
근데 연금을 내려면 누구한테 부과해서 걷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바로 그라모 구조가 부과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용률이라고 하는데 5년마다 재정 수지를 재계산할 때 그 비용률을 조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물론 이 수급을 낮출 수도 있어요. 받는 거를. 당연히. 왜냐면은 아니 그렇게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 그대로 하고 계속 똑같이 이 부담만 늘리는 게 말이 되냐.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받는 것도 줄이는 구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기존의 기득권자, 기존에 이미 얼마를 받기로 한 사람, 그거는 못 바꿔요. 일종의 소급 방식의 조정 또는 입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신규 가입자는 그런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연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 그걸 계속 하면서 어떻게 돼요? 비용률을 계속 높여왔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한 18에서 20% 내요. 근데 우리는 얼마 낸다고 그랬죠? 9%.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적연금의 구조는 이 비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급률을, 근데 또 이걸 낮추는 것도 방법인데, 우리나라가 소득 대체율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고 노인 빈곤율이 그러다 보니까 높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은퇴하고 나서 받는 그 공적연금을 부분을 더 낮추겠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잘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비용률이 높아지는 쪽으로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쪽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대선 이제 다가오는데 그 누구도 이제 연금 개혁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적연금이 어찌됐든 개혁이 불가피한 분야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날이 오겠어? 2057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계속 폭탄처럼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시점에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한꺼번에 막 5%포인트 막 이러면 엄청 큰데, 한 0.5씩, 뭐 1씩, 이렇게 조정해 나가면 서서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기간에 공적연금을 고치면서 사적연금 쪽으로 어떻게 돼요? 훨씬 키워야 되는 거죠. 네. 그 영국이 한 방식이 그런 거예요. 공적연금 부분을 가지고 손을 댈 거냐, 사적연금 부분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양쪽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윤 씨 질문한 거 하다가 많이 길어졌는데, 이 공적연금의 성격, 국가의 책무, 그리고 부과 방식, 이렇기 때문에 지급 금액을 줄어드는 방식으로 하는 건, 특히 지금 수령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수령하기로 예정돼 있는 사람들의 소구권은 확실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연금을 이제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상속이 가능하죠.